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매주 목요일 수고해 주시는 전문가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 센터 이재훈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얘기부터 해보죠. 네, 외국인 순매수가 매우 강하다 이렇게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끊임없이 삽니다. 오늘도 사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일단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을 주죠. 왜 사는지에 대한 명확한 거는 속내를 알기가 좀 어렵고 우리는 추론할 뿐이지 않습니까? 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재훈 팀장은? 예, 기본적으로 배경은 한국 주식을 많이 팔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 밸류에이션도 많이 싸져 있고, 그다음에 주변 신흥국들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돈 빠지는 출구 전략 관련해서 주변 신흥국들이 상당히 좀 위태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선진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돌아가고 유럽이나 중국 경기가 좀 좋아진다라고 보면 바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국가들이 한국 정도 같은 이제 동북아시아 국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올 한 해 상당히 강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연초부터 놓고 보면 놀라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외국인들 연초 이후 연간 순매수 금액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 얘기는 벵가드 쇼크가 1월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2개 분기 동안 약 10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10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매수한 금액이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상당히 드라마틱한 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연초에는 10조 팔았다가 예, 그렇습니다.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10조 원을 다시 사들였군요.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이제 오렌지색 선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벵가드 때문에 거의 한 2개 분기 동안 한 10조 원 정도를 팔았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한 분기 정도가 만에 거의 한 10조 원도. 그래서 연초 이후부터는 거의 연간 순매수를 거의 제로로 만드는 순서. 그래서 벵가드 매도한 부분들을 거의 다 매수하는 금액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들은 여기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갖고 있는 비중 자체가 한 34%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주가 한번 기억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1997포인트 정도였거든요. 지금 보시면 1994포인트, 5포인트 정도면 거의 지난해 연말 정도 수준 주가까지도 회복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정상화 과정까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들 수급 어제도 보시면 비차익 프로그램이 또 강하게 장 막판에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스탠스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뭐 팔았으니까 다시 고간을 채워넣는 그런 형태를 연간 기준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그렇군요. 뭐 도표를 보니까 확연하게 이제 와닿고 이해가 되는데요. 자, 많이 질문을 받으셨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계속 사들일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사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관성은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일단 중론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봤을 때 순매수 강도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림을 하나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에서 그 위에 나와 있는 이 검정색 선은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 누적 추이를 2009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신흥국을 공략했던 시기가 바로 2009년부터 유동성 장세가 쭉 일어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한 10조 원 정도 매수한 흐름도 바로 이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그림은 뭐냐면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 코스피를 볼 때 달러로 환산해서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달러 환산 코스피하고 이 달러 환산 코스피를 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레벨에서 2009년부터 이제 매수를 했는지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얼만큼의 수익을 얻고 있는지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그림의 청색, 굵은색 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발견은 외국인들의 수익률, 누적 수익률이 한 20% 정도 도달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 누적도 좀 주춤해지는 흐름과도 좀 맥을 같이 하는 흐름들. 이 그림을 보시면 2010년도와 11년도는 무려 수익률이 40%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발레가 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볼 때는 이때 당시에는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미국의 Q2가 발표됐던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일본의 지진이 나타나면서 네. 물론 이제 수혜라는 표현을 쓰기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일본하고 경합하고 있는 한국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강하게 매수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테이퍼링 관련해서 돈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 좀 목에 찬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덧붙여서
이런 말씀들을 제가 기관 투자자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면 네. 왜 하필 20%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율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서 보신 그림과 동일하게 위에 이제 그림을 외국인 순매수에서 원달러 환율로 한번 바꿔봤더니 이 역시 상당히 재미있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환율 한 1,100원 정도 이하 구간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좀 막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네. 수익률이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뭐냐면 환율이 강해지는 흐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달러 환산 코스피가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70원, 1,080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 환율 입장에서 볼 때는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050원 정도까지 일단 룸이 좀 남아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투신권 환매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환율이 1,070원 정도까지, 1,050원 정도까지 내려가더라도 외국인들 수익률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비웠던 걸 다시 채우는 과정에서 차익이 생겼다는 의미가 되겠군요. 그것이 이제 시세 차익이냐 아니면은 환 차익이냐를 봤을 때 시세 차익도 물론 있겠지만 환 차익 부분이 커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환율이 더 급격하게 떨어지기는 어려우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강도도 조금은 둔화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자, 이 사고 팔고 매수 매도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개걸음을 진짜 좀 횡보한다는 표현을 네. 쓰는데 2,000포인트에서 이제 가는 현상을 보게 되면은 사는 외국인이 있으면 파는 주체가 또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 얘기를 많이 꺼냅니다. 투신 쪽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어떤 균형을 좀 계속 이룰 수는 없을 텐데 네. 환매 규모가 좀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펀드 환매는 상당히 재밌는 그 주식시장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의 어떤 개인들의 간접 투자자들의 패턴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2,000포인트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면서 환매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환매 금액을 보게 되면 약 한 2조 원 정도 환매가 지금 연속해서 나왔는데 그 2조 원 중에 한 절반 정도는 1조 원이 다 2,000포인트 넘어서 나왔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환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 레벨이면 환매가 좀 멈출 것이냐. 그러면 외국인들 수급이 시장을 좀 이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이 그림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지수대별로 얼마의 자금이 환매가 됐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설정된 금액하고 합쳐봤을 때 환매가 더 클 경우에 이 왼쪽으로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박스권 상단에서 환매된 금액만 한 6.5조 원에 달합니다. 다른 어떤 지수 레벨보다도 환매가 좀 강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박스권 하단에서는 좀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피가 위치한 이 상황이 투자 패턴상으로는 환매가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 하나를 말씀드리면 왜 이 구간에서 환매가 많아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신데요. 지금 제가 가져온 이 그래프는 전체 우리 적립식 펀드 투자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전체 적립식 펀드 계좌 수나 아니면은 투자 비중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자유적립식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한 95%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것이 한 2006년도에는 한 80% 정도였던 것이 급격하게 올라와 있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박스권 상단에서의 환매 그리고 하단에서의 매수 이런 흐름들이 주식형 펀드 환매를 지금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것이 이제 환매가 나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2,000포인트를 쭉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막히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일단은 팔고 보지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고간이 비워지면 다시 채워야 되는 외국인처럼 그렇습니다. 나중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채 한도 이런 얘기가 이슈가 지나고 연말에 주가가 다시 오르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수급의 균형이 매수가 또 강해질 수 있는 이런 또 요인이 되니까 잘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급하게 또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죠.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 센터 이재훈 연구위원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수급에 대한 풀이를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